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우리 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께서 둘러보고 진지하게 의논해서 결정하셨다면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아이가 다니게 될 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건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정할 때 아이 보고 여기 다닐 거야? 여기 마음에 들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 계신데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지 사실 결정은 부모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 둘러보고요, 환경 파악하고요, 프로그램 살펴보는 일은 부모님의 능력이라야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선택하신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 보내기 전에요,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즐겁게 다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 두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에게 원에 대한 OT,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입학하기 전에, 개학하기 전에 몇 가지 습관을 잘 들여주자입니다. 먼저 아이에게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건가요? 하는데요. 왜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시죠? 대체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요. 아마 한두 번 다녀오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입학 전 OT 하지요. 아이도 다녀왔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뭔지 어리둥절한 상태로 부모님하고 이렇게 손잡고 다녀왔을 건데요. 3월이면 이제 혼자 가야 하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앞으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입니다. 우리도 단체 워크숍이나 연수 갔을 때요. 안내받으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식사 시간은 몇 시구나. 몇 시 어떤 게 있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죠. 엄마 아빠가 받은 OT를 아이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유치원 안내물을 아이와 보면서요.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딸이 다닌 유치원 이름은 그래. 우리 누구누구가 다닌 유치원은 어느 유치원이야. 언제부터 다니냐면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요. 이때부터 다니게 될 거야. 입학식 한 다음에는 다음 날부터 우리 누구누구가 어린이집 버스 타고 다니게 돼. 유치원에 가면 우리 누구누구만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단다. 유치원에는 선생님, 원장 선생님, 다른 반 선생님, 또 다른 반 친구들도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교실에서 지내는데 교실에는 장난감도 있고 동화도 듣고 노래도 배우고 율동도 해. 점심 식사는 친구들하고 함께 하는데 자기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먹어야 해. 친구한테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 선생님께 인사하는 거 연습해 볼까? 이런 겁니다. 이런 생활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리엔테이션 때 들은 이야기, 이런 기관에 대한 안내를 아이에게 하는 거죠. 원해서 사실 아이들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집중력이 있지 않고요. 계속 엄마 찾거든요. 아빠 찾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한 것을 집에서 아이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는 형식도 좋고요. 알려주셔도 좋아요. 이때 부모님의 태도는 목소리가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여야 좋습니다. 연령과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아이에 맞게 알려주시고요. 이제 우리 아이가 3살, 4살, 5살 낯선 환경에 매 상황 부딪히면서 알아가려면 적응이 어렵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들을요. 아이와 공유한다고 하지요. 많이 공유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 뭘 준비해주면 좋을까? 두 번째, 단체 생활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물리적인 준비하는 건데요. 원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심리적인 도움을 줬다면 지금부터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등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기상시간 참 중요하지요. 엄마 아빠도 아이에게 맞춰야 합니다. 특히 3월은요. 부모님도 10시 이전에 주무세요.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깨워요. 그러면 일어나기 싫어요. 안 간다고 해요. 이게 등원 거부예요. 그리고 부적응 확률이 높습니다. 억지로 일어나니 짜증나고요. 힘들고요. 나 가기 싫어.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상황상 안 돼도요.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부모님도 힘들고요. 아이 혼나고요. 아이 혼내고요. 등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활동하기 편한 옷, 그리고 신고 벗기
편한 신발 준비하는 겁니다. 예쁘게 입히고 싶고요. 좋은 옷 입히고 싶고요. 신발도 잘 신기고 싶어요. 근데 정작 아이에게 좋은 건 어떤 거냐? 미끄럼 탈 때 쫙 탈 수 있는 옷, 미술 활동할 때, 율동할 때 막 편한 옷,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좋은 옷입니다. 신발은요, 신고 벗기 편한 거 있잖아요. 찍찍이 운동화 제가 항상 말해요. 찌지지 벗었다가 탁 신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신발 거뜬히 신고 놀이터 가는데 우리 아이가 현관에서 신발 신으라고 힘들어하면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나 여기 싫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되거든요. 유치원 보낼 때 어떤 옷과 신발이 좋을까 영상 올렸습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생님께 도움 청하는 방법 연습해 보십시오.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해 하지 말고요. 도와주세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영유기는요,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스스로 잘하는 7살에도요, 도움은 여전히 필요해요. 처음 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는 도움 청할 일이 많습니다. 네가 못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할게요. 선생님, 뭐뭐 도와주세요. 이 뭐뭐에 해당하는 게 많지요. 옷 정리하는 거, 신발 찾는 거, 뭘 엎질렀을 때,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이 부분을요, 아이와 부모님께서 선생님과 아이가 돼서 역할놀이처럼 연습하면 도움됩니다. 특히 친구하고요, 다툼 있을 때 선생님께 도움 요청하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주의할 점은요, 선생님 하면서 이르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선생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드리렴 이런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요 라고 말하면요, 마치 다른 친구들이요, 쟤는 이르기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손톱을 꼭 점검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단체 생활하다 보면요, 혹시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꼬집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모든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의 손톱을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이렇게 짧게 잘라주시고요, 거칠지 않게 둥글려주면 참 좋습니다. 감기 걸려면 어떡하지? 수두는 또 전염성 질환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관에 보내지 않는 것도요, 우리 서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내 아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 보내면요, 안전하고요, 부모님 걱정도 줄 겁니다. 그런 면에서 5째,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와 언어 표현 연습하는 건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비슷한 발달 수준의 아이들이 모였으니까 다투고 경쟁합니다. 밀고요, 때리고요, 꼬집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특히 말 표현이 부족할수록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갑니다. 표현을 잘 가르치고 연습해서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내면 공격적인 행동이 훨씬 줄어듭니다. 양보해, 사이좋게 놀아 이렇게 가르쳤다면 잘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연습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친구가 내가 장난감 갖고 있는데 우리 누구누구도 같이 놀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친구가 네 걸 허락도 없이 가져가.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할까? 친구가 네 물건 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아이가 또 생각하고요, 상황에 맞게 말하는 걸 연습해 보는 겁니다. 친구야, 나도 같이 놀고 싶어. 같이 놀래? 친구야, 나랑 같이 놀고 싶어? 같이 가지고 놀래? 이렇게 해요.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친구 이름 부르도록 알려주는 건 참 좋습니다. 누구야, 이건 내 거야. 뺏지 말고 우리 같이 놀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랍도록 행복한 교실이 될 겁니다. 아이가 이런 표현을 알아서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가르치면 잘해요. 단지 몰라서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모와 아이가 주거니 받거니 역할극처럼 자주 연습해야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요, 리더감이 보여요. 바로 말을 잘 표현하는 아이인데요,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고 단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뺏고, 뺏기고, 때리고, 우는 일이 훨씬 줄어들 거고요. 우리 아이는 여려서 걱정이 되는데, 나쁜 말 배우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야무져도 단체 생활하면요, 놀랄 일이 있습니다. 돌발 상황, 변수도 많아요. 그렇다고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아이와 부모님, 선생님이 한마음이 돼서요, 한 가지씩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모든 걸 예방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 뭘 준비하면 좋을까? 이것만 잘하셔도요,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좋은 부모 역할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